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 아, 일본이랑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외국인 연구원이 실제로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 믿기 힘든 문화 충격. 단 한 달 만에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날 적은 일기장의 내용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침대 위에 열린 캐리어를 바라보며 큰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사가 방금 새로운 업무를 맡겼는데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한국? 한 달 내내? 캐리어에 몇 벌의 셔츠를 던져 넣으며 투덜거렸어요. 전화기를 집어 제 가장 친한 친구 엠마에게 전화했었습니다. 그들이 날 한국에 보낸다니 믿을 수 없어 엠마가 전화를 받자 불평했어요. 작년에 이미 일본에 다녀왔잖아. 한국도 아마 똑같을 거야. 바쁜 거리, 이상한 음식, 그리고 날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에이 리디아, 엠마가 말했어요. 한국이 널 놀라게 할지도 몰라. 서울이 정말 멋지다고 들었어. 엠마가 전화로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눈을 굴렸어요. 의심스러워 저는 말했어요. 차라리 파리나 로마로 다시 가고 싶어. 적어도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는 조금이라도 할 줄 알잖아. 한국어는 한마디도 모른다고. 그냥 기회를 줘봐, 엠마가 저에게 말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짜증이 난 채로 비행기에 탑승했었습니다. 문화연구원으로서 제 직업은 전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나라에 대해 배우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보통은 제 직업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일본을 연구했는데 비행기에서 지루한 연구 자료를 넘기며 생각했어요. 한국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겠지. 비행은 영원히 걸리는 것 같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아프고 엄청 피곤했었어요. 그냥 호텔에 가서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걸어가면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빛나고 있었어요.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 쉬웠어요. 화장실은 깨끗하고 최신 기술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꽤 괜찮네. 저는 약간 놀라서 생각했어요. 서울에 있는 제 호텔로 갈 택시를 찾아야 했어요. 공항 직원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영어로 말했는데 그가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서울로 가는 택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직원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저를 바라봤어요. 물론이죠. 5번 출구로 가는 파란색 표지판을 따라가시면 택시 승강장이 바로 거기 있어요. 짐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그의 완벽한 영어와 도움 제안에 놀라서 몇 번 눈을 깜빡였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말했어요. 정말 친절하시네요. 택시를 찾았을 때 기사님이 제 짐을 트렁크에 넣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더 이상 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도로는 매끄럽고 넓었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에 닿을 듯 솟아 있었고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이사이에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고 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생겼네. 저는 생각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제 노트북을 열고 썼어요. 한국에서의 첫날 놀랐어요. 공항은 매우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돼요. 어떤 곳에서처럼 그냥 예의 바른 게 아니라 진심으로 친절해요. 서울은 현대적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아마도 이 업무가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노트북을 닫고 하품을 했어요. 잠에 들면서 내일 한국이 저에게 또 어떤 놀라움을 줄지 궁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충분한 수면 후 훨씬 나은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호텔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도시가 활기를 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며 아침 식사와 하루 동안 필요한 간식을 찾아야 한다고 상기시켰어요. 주변을 좀 둘러봐야겠네. 저는 제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와 편안한 티셔츠를 입으며 결정했어요. 호텔을 나서자 아침 공기가 신선하고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도에서 저를 지나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련된 비즈니스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퉁이의 밝은 조명과 다채로운 간판이 있는 작은 가게를 발견했어요. 반짝이는 간판에는 CU라고 쓰여 있었어요. 편의점이었습니다. 완벽해. 저는 생각했어요. 충분히 간단할 거야. 필요한 것만 집어들고 가면 되겠어. 유리문을 밀자 경쾌한 전자 종소리가 들렸어요.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컸어요.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와,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곳은 뉴욕집에 있는 편의점과는 전혀 달랐어요. 선반에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수백 가지의 다채로운 간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무지개 색깔의 다양한 종류의 라면으로 채워져 있었어요. 또 다른 구역에는 삼각형 모양의 포장이 있었는데 일종의 밥 간식인 것 같았어요. 저는 모든 선택지에 놀라며 각 통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불을 내뿜는 만화 닭이 그려진 밝은 빨간색 포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거 재미있어 보이네. 비록 포장에 있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저는 말했어요. 좋아 보이는 간식 몇 개와 물병을 더 집어들고 카운터로 향했어요. 그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돈이었습니다. 제 지갑에 있는 지폐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어요. 크기와 색깔은 다르지만 모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숫자를 보고 세어보려 했지만 헷갈렸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계산할 때 저는 그냥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돈을 계산원에게 건넸어요. 제가 너무 많이 줬는지 그의 눈이 커졌어요. 미국이었다면 계산원이 그냥 추가 금액을 가져가고 원하는 만큼만 거스름 돈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제 실수를 당황스럽게 지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본이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냥 인사하고 많은 말 없이 공손하게 수정해줬을 거예요. 하지만 젊은 한국인 계산원은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는 마치 우리가 이미 친구인 것처럼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간식에 맞는 정확한 금액을 조심스럽게 세어주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카운터에 다양한 지폐들을 펼쳐놓고 간단한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파란색은 1,000원이에요. 그는 파란색 지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주황색은 5,0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이 있는 건 10,000원이에요. 다른 색깔들이 보이시죠? 기억하는데 도움이 돼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제가 이해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슴 속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는 단지 제 실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그는 더 크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 모두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가 말했어요. 간식 즐기세요. 불닭 라면은 매우 매워요. 조심하세요. 간식 봉지를 들고 호텔로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계산원은 저를 줄을 지연시키는 짜증나는 외국인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단지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환영받는 손님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녁으로 불닭 라면을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호텔 방에 있는 전기주전자로 요리하기 위해 포장에 있는 그림을 따라했어요. 매운 소스 때문에 면이 밝은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맵지는 않을 것 같네. 저는 한 입 크게 베어물며 생각했어요. 오, 제가 틀렸었어요. 제 입안에서 불이 터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물병을 잡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와. 저는 입을 부채질하며 헐떡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고통스럽게 매웠지만 또한 믿을 수 없이 맛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먹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 음식은 장난치지 않네. 더 많은 물을 찾으며 혼자 웃었어요. 대담하고 놀랍다. 나라 자체처럼. 잠자리에 들기 전 연구 노트를 열고 썼어요. 한국 문화는 단순한 예의보다 진정한 도움과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음식은 놀라워요. 편의점에서도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또 다른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것만의 독특한 개성이 있어요. 그날 밤 매운 라면으로 입이 아직도 얼얼한 채로 잠에 들면서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내일의 모험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두 번째 주가 되자 정말 즐겁게 하는 아침 루틴이 생겼어요. 도시가 아직 조용할 때 일찍 일어나 러닝화를 신고 청계천을 따라 조깅을 했었어요. 이 아름다운 개울은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흐르고 맑은 물이 매끄러운 돌 위로 흐르고 있었죠. 나무와 꽃들이 양쪽에 자라고 있어서 큰 도시 속 작은 자연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조깅 후에는 항상 아침 식사가 당겼어요. 어느 날 아침 호텔로 걸어 돌아가는 길에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한국에서 3달러로 뭘 살 수 있을까요? 뉴욕의 집에서는 3달러면 작은 커피 한 잔도 겨우 살 수 있었어요. 가장 저렴한 곳에서도 3달러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었죠. 작년에 연구했던 일본에서는 3달러면 작은 오니기리 주먹밥을 살 수는 있지만 정말 배를 채울 만한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제 돈이 얼마나 쓸모 있을지 궁금했어요. 지갑을 꺼내 한국 돈을 세어봤습니다. 약 3,000원이 있었는데 대략 3달러 정도였어요. 분주한 거리를 걷다가 창문에 음식 사진이 있는 작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깨끗해 보였지만 매우 소박했어요. 관광객이 아닌 현지인들이 먹을 법한 곳이었죠. 제 도전에 완벽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이었는데 테이블이 8개뿐이고 뒤쪽에 카운터가 있었어요. 은발의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여성이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고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한국어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했어요. 이는 헬로우를 의미했죠. 그 여성의 얼굴은 제가 한국어를 시도한 것에 놀라움과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그녀가 더 넓게 미소 지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쾌활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벽에 있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말린 김 같은 것이었어요. 옆에 있는 표지판에는 3,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가격을 보여주기 위해 손가락 3개를 들어 올렸어요. 그 여성은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밥네? 좋은 선택이에요. 그녀는 제한된 영어로 말했어요.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어요. 열린 주방 문을 통해 그 여성이 도마 위에서 무언가를 능숙하게 숙련된 손으로 빠르게 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불과 15분 후 그녀는 쟁반을 들고 제 테이블로 왔어요. 제 3달러로 산 것을 보고 턱이 떨어졌어요. 다채로운 김밥이 가득 찬 큰 접시 위에 파가 떠있는 작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심지어 밝은 빨간색 김치 반찬까지요. 와,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건가요? 저는 쟁반 위에 모든 것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 여성은 제 반응에 분명히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세요, 드세요. 그녀는 저를 격려했어요. 저는 금속 젓가락을 집어 김밥 한 조각을 맛보았어요. 맛이 놀라웠어요. 신선한 채소, 양념된 밥, 그리고 바삭한 김에 쌓인 참기름 향이 약간 느껴졌어요. 제가 먹는 동안 작은 식당은 아침 손님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 옷을 입은 남자와 여자들이 들어와서 주인과 서로에게 인사를 나눴어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사업가가 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는 앉으면서 저에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음식을 주문한 후 영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처음 김밥 드시나요? 그는 친근한 미소와 함께 물었어요. 네, 저는 대화할 사람이 생겨 기쁘게 대답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의 지하철 음식이에요. 그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당신들의 뭐라고 부르죠? 샌드위치. 하지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는 눈에 작은 반짝임과 함께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확실히 뉴욕의 3달러 샌드위치보다 낫네요. 저는 동의했어요. 거기서는 이만큼의 음식이 최소 15달러는 할 거예요. 우리는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 남자, 박 씨가 큰 기술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연구원이라고 언급했을 때 그의 눈은 관심으로 밝아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제 경험들에 대해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이 놀랍게도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는 것,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여기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 박 씨는 제 대답에 기뻐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식은 한국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는 설명했어요. 제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밥 먹었니? 예요. 그녀는 단지 음식에 대해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행복하고 건강한지 묻는 거예요. 식사를 마치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종종 진정으로 즐기지 않고 빨리 먹는 것과 비교하면 음식에 대해 생각하는 매우 다른 방식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러 카운터로 갔는데 박 씨가 저를 따라왔어요. 놀랍게도 그는 우리가 방금 만났음에도 제 식사비를 기어코 내겠다고 했어요. 아니요, 제가 낼 수 있어요. 저는 돈을 내밀며 항의했어요. 박 씨는 부드럽게 제 손을 밀어냈어요. 당신은 한국의 손님이에요.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다음에 연구에서 한국에 대했을 때 건물과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는 약간 고개를 숙이고 직장으로 떠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에 도착한 이후로 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이 나라를 그저 맞춰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봤어요. 이제 저는 주변의 모든 것, 사람들, 문화, 특히 음식에 대해 진심으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제 노트북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놀라운 맛이나 3달러로 얻는 믿을 수 없는 거래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함께 오는 연결과 배려예요. 여기서 음식은 사랑의 언어예요. 한국에서 3번째 주 동안 유명해 보이는 것에 대해 계속 들었어요.
불닭볶음면이라는 인스턴트 라면이었죠.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움과 자부심이 섞인 목소리로 언급했었어요. 민지라는 대학생과 친구가 되었는데 그녀는 여가 시간에 서울을 구경시켜 주었어요. 제가 이 라면에 대해 물어봤을 때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 불닭볶음면이요. 그녀가 외쳤어요. 너무 매워서 울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감당하지 못해요. 몇 주 전이었다면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미국인들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호기심이 생겼어요. 먹어보고 싶어요. 저는 선언했어요. 민지는 마치 제가 낙하산 없이 스카이다이빙을 하자고 제안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그녀가 물었어요. 미국식 매운맛이 아니에요. 한국식 매운맛이에요. 저는 자신 있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해야 해요.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고통스러운 부분까지도요. 다음 날 민지는 저를 그녀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작은 마트로 데려갔어요. 우리는 라면 통로를 걸었는데 미국에서 본 어떤 라면 코너보다 훨씬 컸어요. 많은 색상, 맛, 포장들이 선반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있어요. 민지가 불을 내뿜는 만화닭이 그려진 포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하나를 집어들고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숫자로 표시된 다양한 매운맛 단계가 있었어요. 2단계부터 시작해요. 민지가 친절하게 제안했어요. 초보자에게는 충분히 매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저는 5단계 패키지에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원조인 5단계를 원해요. 민지는 한숨을 쉬었지만 미소 지었어요. 생각보다 용감하시네요. 우리는 라면을 민지의 아파트로 가져갔어요. 귀여운 장식품들과 작은 주방이 있는 아늑한 곳이었죠. 민지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먼저 우리는 라면을 정확히 5분 동안 삶았어요. 그런 다음 물의 대부분을 빼고 조금만 남겼어요. 마지막으로 무서운 부분이 왔죠. 빨간 소스를 넣는 것이었어요. 냄새만으로도 눈물이 났어요. 소스는 제가 음식에서 본 가장 밝고 가장 경계심이 드는 빨간색 계열이었어요. 액체 불처럼 보였어요. 포기할 마지막 기회예요. 민지가 라면에 소스를 섞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라면은 깊고 위협적인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저는 용감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어요. 젓가락을 들고 라면을 약간 돌돌 말았어요. 첫 번째 한 입을 먹었어요. 약 3초 동안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를 강타했어요. 불이야. 제 입은 실제 불꽃을 삼킨 것 같았어요. 너무 강렬한 열기가 혀 전체로 퍼져서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즉시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기침을 시작하고 입을 부채질했어요. 민지는 빨리 우유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지의 놀라움에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저는 우유를 쭉쭉 마시면서 헐떡였어요. 고통스럽지만 대단해요. 가장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타는 듯한 감각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한 입을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입. 매운맛 너머의 맛은 복잡하고 맛있었어요. 고소한 닭고기 맛, 약간의 단맛, 그리고 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각 한 입마다 더 많은 눈물이 뺨에 흘러내렸지만 저는 먹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저는 아직도 입술이 얼얼한 채로 라면을 다 먹으며 설명했어요. 매운 음식은 종종 당신이 얼마나 터프한지 보여주는 것에 관한 거예요. 일종의 경쟁이죠. 계속하기 전에 우유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하지만 이건 달라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맛있어요. 마치 열기를 견딜 수 있다면 놀라운 맛으로 보상받는 도전 같아요. 민지는 생각에 잠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매우 한국적인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은 종종 노력과 약간의 고통이 필요하다고 믿어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자정까지 공부해요. 직장인들은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요. 그리고 우리는 울게 만드는 라면을 먹어요. 저는 매운맛으로 인한 눈물을 티슈로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나라에서는 우리는 종종 일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요. 가장 빠른 길을요. 하지만 때로는 어려운 길이 마지막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줘요. 우리가 식사를 마친 후에도 제 입은 1시간 동안 계속 타올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매운 라면은 수십 권의 책보다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더 큰 보상을 위해 어려움을 견디려는 의지가 있어요. 단순히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과해 다른 쪽에서 무언가 멋진 것을 찾는 것에 관한 거예요. 유명한 불닭볶음면을 경험하고 살아남았으니까요. 저는 입술이 아직도 얼얼했지만 일기를 닫고 미소 지었어요. 저는 단지 책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경험해야 했어요. 고통스럽게 매운 부분까지도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한강을 내려다보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어요. 넓은 푸른 물이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고, 배들이 그 위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창문을 통해 조깅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이 강변공원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 달 동안의 관찰, 이야기, 경험으로 가득 찬 제 연구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쓰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제 생각에 정신이 팔리고 있었어요. 단 4주 만에 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도착하기 전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떠올렸어요.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일 뿐이라고 한숨을 쉬며 생각했었어요. 한국이 지루하거나 일본과 똑같을 거라고 너무 확신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잘못되고 무지했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제가 방문한 어떤 곳과도 달랐어요. 일본이 아니었어요. 미국이 아니었어요. 독특하게 자기 자신이었어요. 고대 사원이 미래적인 마천루 옆에 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항상 낯선 사람들을 도울 시간이 있으며 심지어 간단한 편의점 식사조차 모험이 될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달콤한 한국 꿀차를 한 모금 마시고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한 가족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았어요. 은발의 할머니, 30대의 부모님, 그리고 약 7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였어요. 어린 소녀는 학교 책을 꺼내 수학 숙제처럼 보이는 것을 시작했어요. 곧 그녀는 인상을 찌푸리고 좌절감에 연필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각 가족 구성원이 자기 방식으로 도우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는 몸을 숙여 논리적으로 문제를 설명하며 숫자를 가리키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격려의 말과 등을 토닥이는 것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어린 소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그때 할머니가 부드럽게 연필을 가져갔어요.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주는 대신 그녀는 표현력 있게 손짓을 사용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 단어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린 소녀의 표정이 좌절에서 관심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모두를 웃게 만드는 말을 했고 갑자기 어린 소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연필을 다시 잡고 흥분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를 올바르게 풀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저는 혼자 생각했어요. 그게 한국이에요. 제가 방금 본 것은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의 완벽한 예였어요. 옛 지혜와 새 지혜의 아름다운 균형, 친절함과 도전, 개인적 노력과 가족 지원의 균형이었죠. 할머니가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저에게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일어나서 꽃 모양의 황금빛 갈색 쿠키가 담긴 작은 접시를 들고 제 테이블로 왔어요.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녀는 간단한 영어로 말하며 접시를 제 앞에 놓았어요.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한국에 대해 배우고 있나요? 저는 기쁨과 놀라움으로 볼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네, 저는 그녀의 친절함에 깊이 감동받아 대답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배웠어요. 당신이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그녀의 눈은 지혜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잡담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여기 오기 전에 한국이 어떨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해요. 할머니는 찬성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얼굴이 미소로 주름지었어요. 좋은 교훈이에요. 경험하기 전에 무언가에 대해 결정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게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약속했어요. 그녀는 쿠키가 약과라고 불리는 전통 한국 꿀 쿠키라고 설명한 후 가족에게 돌아갔어요. 하나를 맛보면서 저는 이 순간이 한국에서의 한 달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낯선 사람이 저를 보고 정말로 저를 보고 친절함과 지혜로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늦게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음날 아침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위해 짐을 쌌어요. 옷을 조심스럽게 접으면서 저는 제 연구 노트북이 완전히 가득 찼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못해 시작한 과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마지막 빈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국에 대한 마지막 말이 특별하기를 원했어요. 몇 분 동안 생각한 후 저는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제 마음을 바꿨어요. 판단을 갖고 왔다가 경이로움을 안고 떠나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은 그 따뜻함, 맛, 옛것과 새것의 아름다운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들로 매 순간 저를 놀라게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모두에게 한국이 다른 어떤 곳과도 같지 않다고 말할 거예요. 그것은 독특하게 자기 자신이에요.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되고 3달러짜리 식사가 당신의 배와 영혼을 채울 수 있으며 매운 라면이 철학을 가르치고 전체 문화가 진정으로 그것을 보려는 방문자들에게 마음을 여는 곳이에요. 고마워요. 한국, 제가 당신에 대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보여줘서. 곧 돌아올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슴에 안았어요. 여기서의 시간이 끝나간다는 행복과 슬픔이 섞인 감정을 느끼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할 때 저는 서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얼굴을 창문에 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이것이 작별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거의 무시했지만 이제는 제 삶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와의 평생 연결의 시작일 뿐이었죠. 구름이 한국의 모습을 삼키자 저는 혼자 미소 지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에 대해 배우려고 왔지만 결국에는 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